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7월 공모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부터 초대형 공모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상장하는 시프트업입니다.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렸으니까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스펙 한 종목도 함께 청약을 하니까요. 이베스트 6호 스펙 청약 정보까지 같이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은 내일부터 청약을 하니까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 금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습니다. 최근에 대형 공모주는 환불기간이 전부 4일이었던 것 같은데 시프트업은 이틀이니까요. 청약 일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엑셀 세라퓨틱스도 수요일부터 청약을 하니까요. 이번 주 세 종목은 모두 청약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은 7월 11일 목요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날 단독 상장하니까 상장일 변수가 없고 다만 이베스트 6호 스펙은 12일 금요일에 상장하거든요. 이날은 엑셀 세라퓨틱스도 함께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베스트 6호 스펙의 상장 일정은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업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면서 바로 본론을 들어가 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226대 1이었고 2164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를 보면 최근에 공모주 시장 참여하는 기관들 대부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이 33%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난번 조단위 공모주였던 마린솔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참여 수는 시프트업이 약간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이 약 12% 정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확약 신청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라도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3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 26.4%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수량과 건수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게 약간 아쉬운데 여하튼 최종 배정에서는 50%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나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확약 신청을 보면 3개월 확약 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이 1개월 확약 신청이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확약이 어떻게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종목은 한 달 확약 신청한 기관도 많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보다는 그냥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최대한 배정을 많이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관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6만원 상단으로 정해졌는데요. 올해 네 번째 상단 가격으로 정해진 종목이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단 초과를 신청한 수량도 약 5억 주 정도 되지만 6억 8천 주가 공모가 상단으로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지난번 마린솔루션은 상단 초과로 신청한 기관들이 많았지만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대로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일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졌던 이노스페이스가 상장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상장하는 이노스페이스나 하스가 상장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시프트업 청약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프트업은 상당 공모가로 확정이 되었고 이번 IPO로 4,350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3조 5천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 기업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게임사인 스퀘어 에닉스나 카도카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시프트업이 물론 한국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단한 일본 게임사들과 아직까지 같은 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국내 대표 게임사들과 밸류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로는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이기 때문에 현재 게임회사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욕은 먹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강자인 NC소프트도 데리고 와보았는데요. 크래프톤은 최근 4개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약 19.4배 정도 되고 NC소프트는 25.8배로 밸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프트업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최근 4개분기 순이익을 적용하면 공모가 기준 PER은 32.6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보다 공모가 밸류가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인데
물론 저도 현재는 시프트업이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모 가격이 유사 기업보다 할인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밸류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자, 그래도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콘솔 게임으로 대박을 하나 터뜨렸었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고 있거든요. 4월에는 영업수익이 63억 원이었고 5월에는 영업수익이 158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콘솔 게임 판매량에 따른 매출도 잡힐 테니까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아주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 1분기 실적까지 감안한 밸류는 유사 기업보다 조금 더 높지만 2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밸류 부담감은 조금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개인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낮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가 6만 원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 종목도 상장일에는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물량이 좋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청약 조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총 725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181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물량 약 544만 주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가 세 곳인데요. 메인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약 89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서브 주관사가 NH투자증권입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도 배정 수량이 81만 주이니까 메인 주관사와 배정 수량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메인 주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약 11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한투자증권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난한 선택은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을 선택하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는 한국투자증권이 14,000주, NH투자증권은 26,000주로 NH가 조금 더 많고요. 26,000주를 풀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7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이거든요. 그래서 3개 증권사 모두 10주를 청약하시면 되고 증거금은 3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으로 3개 증권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좋습니다.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866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15% 물량만 유통되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아주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금액이 약 5천억 원이라는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아마 상장일에 의무적으로 매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수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 비중을 보면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3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5.5% 물량을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데 기존 주주의 명단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펀드 두 곳이 물량을 약 16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가 물량을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톡옵션으로 임직원들에게 꽤 많은 물량을 부여를 했지만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더라고요. 화면 보시는 이 33만 주가 행사 기간이 시작은 되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의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는데 다만 행사 가격이 200원이더라고요. 상장하고 나중에 스톡옵션이 풀릴 때는 시세가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유통 물량이 아주 좋고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으니까요. 유통 물량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모주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저번 주에 상장했던 4종목들인데요. 하이젠 RNM은 공모가 3배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일반 종목들은 공모가 2배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6월 중순보다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은 올해 세 번째로 상장하는 조단위 공모주인데요.
앞서 상장을 했던 조단위 공모주 두 종목을 보면 APR은 상장일에 최대 87%까지 상승을 했고 마린솔루션은 9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종목 모두 공모가 2배 근처까지는 올라갔지만 2배 넘는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상장일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PR은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지만 이후에는 흘러내리면서 마감했고요. 마린솔루션은 한참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장 막판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상장일 흐름은 완전히 달랐지만 여하튼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업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잠깐 이베스트 6호 스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00만 주를 모집하는 스펙인데 모집하는 금액은 80억 원입니다. 소형 스펙이고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주관사가 LS증권인데 이베스트 증권이 LS그룹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이름이 LS증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은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모두 10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 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인데 LS증권 계좌를 보유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도 10주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20주나 30주를 청약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LS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LS증권 청약해보려고 계좌를 만드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청약을 하시려면 오늘까지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청약 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요. 이번 스펙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계좌를 오늘까지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1761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최근에 스펙도 1900개 이상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 15호 스펙은 1882개였고 이번에 이베스트 6호는 1760개였으니까요. 이제는 스펙을 청약하는 기관 수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흐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관 경쟁률이 1132대 1이었으니까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펙들도 6월 중순까지는 공모가 2배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스펙들은 시세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상장했던 현대차 7호는 상장일에 고작 27%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이날은 세 종목이 함께 상장했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 뒤에 단독 상장했던 15호 스펙도 상장일에는 공모가 대비 64%까지만 상승하고 빠르게 시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스펙들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반 공모주가 살아난다면 스펙들 흐름도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프트업은 밸류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또한 유통 물량도 아주 좋은 상황이니까요. 청약 일정이 겹쳐있는 엑셀 세라퓨틱스를 내일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시프트업을 비례 청약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이베스트 6호 스펙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스러운데요. 이번 주에 상장하는 이노스페이스나 하스 상장일 성적을 보면서 스펙 청약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린솔루션은 모집하는 금액이 7,400억 원이었으니까 시프트업보다 약 3,000억 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프트업 환불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비례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상을 해보면 지난번 마린솔루션이 약 105만 계좌가 참여를 했는데 시프트업은 약간 줄어든 100만 계좌 정도가 참여한다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린솔루션 증거금이 25조 원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프트업이 모집 금액이 적어도 환불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례 청약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이 약 2조 원 정도는 더 많이 들어오는 2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증권사가 3개로 나누어서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합해서 예상을 해보면 균등 배정 수량이 약 9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100만 계좌가 참여하면 아마도 균등 배정으로는 평균 한 주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증거금 27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례 한 주당 증거금이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고, 파킹 통장에다가 3천만 원을 이틀간 예치를 해두면 이자 비용으로 약 4,500원 정도를 받으니까요. 일단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4,500원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고 청약을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내일 저녁에는 증권사별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7월 첫 번째 공모주였던 시프트업이 아주 좋은 수요 예측 결과로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잘 살려서 7월에도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